한국에서는 공연을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시구나. 제가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제가 스케줄이 2019년까지 이렇게 되고 잡혔거든요. 근데 한국은 길어야 1년 어드밴스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3년에 공연을 할 거를 이제 12년에 저한테 컨택 하시는 거죠.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저렇게 하니까 교만해서 한국에 안 온다. 그건 완전히 반대예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지만, 다른 제가 공연하는 주로 극장, 그런 메트나 라스칼라나 코벤트 가서 이런 데는 그런 극장들은 5년, 4년, 최하 4년, 5년 어드밴스로 어플라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극장에서 쓰는 가수들은 다들 바쁘고 미리 하지 않으면 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례인데, 이제 한국은 공연을 이제 막판에 해더라도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유지되어 있고, 첫 번째는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실정이 미리 그렇게 플랜하면은 예산도 그렇게 주지도 않고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작품 뭐 해야겠다 하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거의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가수들이 다 한국에서 공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빼고. 하다못해 조수진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도, 조수진 선생님은 이제 오페라 가수가 아니고 콘서트 가수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 오페라 가수는 한 장소에 아시지만 한 달, 두 달, 많게는 석 달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스케줄이 완전히 빈틈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알려줬으면.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1년에 보통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프로덕션을 1년에 한 2번 하면은 그래도 본인이 프라우드 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만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유럽하고 미국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은 그거는 오늘 인터뷰에서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모두가 우리가 We are the world 하면서 우리는 하나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외국에서 사셔야 알지만 인종차별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 근로노동자에 대한 그런 좀 다른 시각. 근데 이 오페라 세계라는 것은 한두 작품을 빼놓고는 배경이 다 서양 문화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우들조차도 다 서양인이어야 어울리는 거잖아요. 아까 춘향전 말씀하셨지만 춘향전에 진짜 파란 눈동자에 금발에 춘향이가 나오면은 너무 이상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안고 들어가는 거죠. 안고 들어갔을 때 만약에 서양인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 동양인이 좀 훨씬 난데? 이렇게 해서는 캐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난데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 쟤를 캐스트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한 출발선에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국 다녀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한국 분들은 소리가 좋잖아요, 사실. 눈 감고 딱 들으면요, 서양 분들보다 한국 분들이 월등해요, 제가 볼 때. 그 기름진 소리를 외국인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정말 월등하게 노래를 잘하는데, 오디션을 봐도 제가 그냥 정말 비전공자가 들어도 어떻게 제가 더 잘했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극장장 입장에서도, 잠깐만요. 말씀하셔도 돼요. 극장장 입장에서도 또 마케팅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왔을 때 왜 주인공을 저 사람 이렇게 이 극장을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게
그런 사람도 있대요. 제가 비엔나 극장에서 어떤 극장장이 한국인 정말 잘하는 분들 몇 분을 이렇게 했더니 바로 시민들이 이거를 투소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에이션이 이렇게 무대에 많이 올라오냐.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양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정말 불모지에서 싸운 건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마늘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반대로 절대 가을릭을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5일, 6일 전에 정말 소량을 먹은 것조차도 너 마늘 먹었지? 딱 이렇게 독일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걸 찍어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난 내 스태미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나라마다 다 틀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 가서 훈련된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현지 음식을 잘 먹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가면 나 한국 음식 김치가 없어서 막 너무 힘들다. 있으면 먹고요. 없으면 안 먹습니다.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맛있으니까. 없어도 괴롭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편안한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뉴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 오페라 작품 하나를 계획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그 가수들과 오케스트라와 지휘와 뭐 엔지니어들 다 페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자체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프로덕션을 오픈을 하면은 길게는 30년, 40년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한 작품. 왜냐면 그 작품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들인 거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고 난 다음에는 그 작품을 그렇게 30년 동안 매번 공연하는 거죠. 근데 그 작품이 성공했을 때는 그렇게 30년 가지만 그 한 번 살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겠죠. 한 번에. 그거를 뉴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들이는 프로덕션. 그러니까 사활을 걸죠. 이 프로덕션이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성공하면은 30년 동안 가지만 만약에 오픈을 했는데 반응도 안 좋고 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었지만 몇 년 못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프로덕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 디렉터와 뭐 지휘자도 필요하지만 가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수가 좋지 않으면 반응은 가수한테서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뉴 프로덕션에 캐스트 됐다. 내가 뉴 프로덕션에 캐스트된 디렉터다. 컨덕터다. 싱어다. 이렇다는 건 굉장히 아티스트로서 프라우드한 거예요. 나는 뉴 프로덕션만 해. 서로들 막 잘하는 가수들끼리도 나는 이번에 뉴 프로덕션 이번 시즌에 몇 작품 했다. 나는 그러니까 평생에 뉴 프로덕션 한 번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오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뉴 프로덕션 할 때는 제 사진이 걸리거든요. 그 사진을 바꾸지 않아요. 다른 내후년 1년, 2년, 3년, 3년, 30년 동안 그 사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비디오 자료. 그러니까 새 가수가 그 다음 년에 와도 커스튬을 이렇다 하고 탁 필 때 처음 공연했던 가수의 얼굴과 커스튬을 보여주면서 그게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my production 이렇게 표현해요. This is my production 이렇게. 그러니까 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주인공, 그거의 캐스트,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 프로덕션 하고 싶어 하고 뉴 프로덕션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매트에서 쓴 거를 얘기해달라, 스칼라에서 쓴 거를 해달라 그렇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테네에서 쓴 공연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테네는 뭐 그렇게 오페라 하우스가 유명한 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토스카였어요. 성대 파열됐거든요. 공연 중간에. 그 사건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드신 이의 그 사랑을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깊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커리어가 막 상승할 때였어요. 수직 상승할 때였어요. 제 커리어는 한 1년 못 돼서 이미 막 레코드 회사에서 컴퓨터에 오고 매트에서도 컴퓨터에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몇 개월 안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난 겸손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막 그때 당시 생각이 소리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내가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막 소리를 가지고 노네. 이제 다 할 수 있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리스에서 공연하는데 그런 저의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나눠야지.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항상 무대에 섰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너의 재능을 가지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네가 무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무대에서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대라는 건 저의 실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죽지 않으면 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너무 잘했는데 엘루체 반네스텔레 끝나고 박수를 받고 난 다음에 틱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지만 노래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못했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올 때는 이거는 이렇게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지만 실패한 거고 무대에서 성공된 것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실패를 통해서 저를 만드신 이는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의 생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성공, 영훈아 너는 예전에는 성공하면 기뻐했고 실패하면 슬퍼했지. 그러나 이제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겠니? 제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의사 중에 한 분을 찾아갔는데 유럽에 그분이 저한테 성대가 수술하지 않는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건데 제가 수술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저를 만드신 이의 흔적인 거잖아요. 이게 흔적. 그분이 하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저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실패와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창조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모든 어두운 부분조차도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흔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공연에 남자 주인공인 카바라도스라는 역할을 맡아서 공연하게 됐는데요. 시드니 오페라에서요. 공연하게 됐는데 한인 여러분들 많이 뵙기를 소망하고요. 같이 이렇게 좀 이 오페라의 문화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과 어떤 시와 음악 같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공연 보시고 아주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가장 사활을 건 그런 작품으로 대표하는 작품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꼭 와서 보시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인사하고 가주세요. 저와 사진도 한 장 같이 찍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 한인분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이 시드니에서도 좀 더 많은 활동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